경제TV. 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A.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고 내일의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오늘의 시장 흐름을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고 무엇을 봐야 내일 시장의 전략을 짤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기본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정보들이 시장에서 흘러나왔고 그 정보에 따라서 수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것이 시장에서 오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많은 특징 중에서 어떻게 해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특징 흐름을 한번 보시지요. 오늘 코스피 시장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주가지수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2006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14포인트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0.7%나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은 514선 2포인트 올랐습니다. 0.4% 올랐고요. 옵션 만기일이라서 매물 부담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중국 경기의 모멘텀으로 경기주들의 반등이 돋보였다는 건데요. 전기전자 업종도 오랜만에 강세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도 좋았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지표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면 내일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초반 흐름은 눈치보기 장세가 좀 이어졌지만 이 눈치보기가 점차 확신으로 바뀌면서 시장의 반등 흐름이 아주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의 시장의 눈치보기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옵션 만기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의외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매달 옵션 만기 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오늘 같은 날에 항상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들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옵션 만기가 되면 마녀들이 춤추는 날이라 해서 변동성이 당연히 확대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 매물 부담이 쏟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접근 금지. 이러한 경계론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소 발을 빼고 있는 거죠. 그런 심리들이 작용했지만 시간이 점차 갈수록 매물 부담이 별로 없음이 확인되고 그래서 다시 경기에 대한 지표 쪽으로 관심이 가고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핵심 드라이버는 바로 세계 경기의 드라이브인 중국 경기 지표입니다. 오늘 중국의 12월 무역 지표, 수출과 수입의 지표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사실상 지난달까지 계속 개선되는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달에도 특별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이 긍정적인 지표가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작년보다 14% 늘어나고 작년 이맘때보다 그리고 또 수입도 늘어나고 전체 무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수지도 좋아지는 매우 바람직한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전에 시장이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때 대세 눈치보기 장세에서는 소형주 랠리가 이어지고
경기주들은 약세 국면에 들어가죠. 그러나 후반 들어갈수록 이 흐름이 바뀌어서 경기주 쪽으로 순환매가 다시 물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바로 현재 시장이 기다리는 흐름이고 앞으로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주의 긍정적인 흐름이 다시 시동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일에 대한 흐름에 대한 먼저 선행하는 움직임이 오늘 나타난 것이죠. 아마 내일 미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그 흐름이 우리 시장에서도 동조화로 이어질 것이고 오늘 이 흐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올라탄 종목이 있다면은 먼저 선행하는 흐름이 이미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는 다른 종목 쪽으로 접근하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시장에서 무엇이 드라이버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캐치해내고 그 드라이버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시사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특징 흐름으로 보여준 우리 시장의 내일에 대한 전략에 대한 신호이겠죠. 그래서 그 신호를 우리가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이러한 시그널을 통해서 종목별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러한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오늘의 종목을 한번 진단해 보기로 하죠. 오늘 기업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사실 경기주는 아닙니다. 경기주의 반대편에 있는 성장주 영역이죠. 그래서 이 성장주 영역이든 경기주의 영역이든 우리가 종목을 픽업하는데 선별해 내고 그걸 갖다가 투자 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에 대한 접근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오늘 시장에서 매우 소외된 약세 종목인 NC소프트를 한번 보죠. 그동안에 NC소프트는 게임주라고 해서 굉장히 고성장 영역에 들어가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승승장구 주가가 흐름이 매우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매우 나빠졌죠. 그래서 오늘 또 매우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더 떨어지는 흐름 과정 중에 있을까, 이러한 판단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차트를 우선 먼저 보시면 지금 올해 작년 연초 이후 반등을 하다가 다시 되돌리고 반등을 하다가 되돌리고 계속해서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 추세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보통 경기 사이클주들이 이러한 하락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경기주들은 대개 턴어라운드 시점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NC소프트는 최근에 차트 모양은 이중바닥을 만들어서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바로 차티스트들은 이러한 이중바닥을 바닥의 신호로 판단하고 이중바닥일 때 매수에 가담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이중바닥은 작년 1년 동안 수시로 보였습니다. 너무 자주 나타나죠. 차트상의 이중바닥은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중바닥을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다시 또 추가적인 2차 바닥, 3차 바닥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바닥인지 가짜 바닥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이 바로 펀더멘탈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투자 매력이 지금 펀더멘탈 바닥 수준에 있어서 과연 투자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한다면은 차트로서 판단이 아니라 펀더멘탈로 첫째, 게임 산업의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국내 온라인 게임 1등 업체지요. 1등 업체로서 시장 지배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또 경쟁력이 침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매우 튼튼하게 쳐져 있는 1등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 1등 기업이지만 이 시장, 온라인 게임 시장 자체 판도가 바뀐다면 근본적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훼손이 이 업계 자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업계의 판도가 온라인 유선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모바일 시장으로 게임 판도가 바뀌고 있다면 빨리 이것을 옮겨가지 않으면 이 시장은 지금 점차 줄어드는 시장입니다. 마치 기술주가 구기술주에서 신기술주로 옮겨갔듯이 이 게임 산업도 구게임, 온라인 게임에서 바로 모바일 신게임 쪽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바뀌는 추세 쪽으로 지금 순발력 있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지금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게임 산업 자체가 지금 신정부의 규제 리스크에 걸려 있습니다.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시간을 마치 유통회사들이 밤새도록 영업을 못하게 하고 또는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돌리지를 못하게 하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게임 시간을 제한시키는 규제 장치가 자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규제 리스크, 정부 규제 리스크라고 해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 게임이든 모바일 게임이든 마찬가지로 공히 지금 기업 가치 훼손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좀 위험한 상태 있죠. 그래서 바람직한 시장은 지금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PER로 판단해야죠. 그렇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싸다면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회사의 실적 대비 PR이 올해 실적, 작년도 실적 회정식 기준으로 PR이 27배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옛날에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27배라도. 왜? 고성장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장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있죠. 고성장 프리미엄이 버블이 해소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고성장 프리미엄이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아래로 흘러내린다. 충분히 흘러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차트상으로는 이중바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으로서는 비싸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른 종목도 이런 식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은 내일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은행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기업의 실적을 보고 갑니다. 실적별로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적은 작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만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가, 이런 종목을 주목해야 되고 이런 종목을 찾아내야 되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작년 실적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은 바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황, 그 시장의 경기 지표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황의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계속 추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중국 관련 수출 수입 경기 지표가 나왔듯이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또는 수혜를 앞으로 받을 그런 섹터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바로 4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 종목에 계속 주목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 종목들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바로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버는 시장이 됩니다. 박준호와 함께 하십시오.